마감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수선해도 핵심주들은 확실히 좀 강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확실히 반도체가 더 핵심이고,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선별적인 투자 전략 알려주셨는데 2차 전지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으실지 먼저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네. 고점을 높이고, 네. 배터리가 저점을 높여야 좋은 시장. 그리고 가로 열고 좀 길어요. 만약 연속적인 매수 자금이 10조 이상 붙으면 중심주는 급등 시장. 가로 닫고입니다. 네. 지금 조건식이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는 고점을 높여야 되고, 배터리는 저점을 높여야 되고, 다음으로는 매수대금, 이 거래대금 10조 원 이상 세 가지를 붙여주셨는데, 반도체는 고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과연 저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여전히 좀 미진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설명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주시죠. 제가 지금 오늘장 한마디로 드리는 거는 연결되잖아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종목이든 산업이든 그리고 오늘 좀 시장 이슈가 되는 것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바로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 반도체 물어보세요. 좋다라는 거, 반도체 뭐 적자 흑자로 돌아선다, 뭐 연말에 바닥 다진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묵묵부답이었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어제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상당히 강했고요. 오늘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특별한 이유는 재고 감소 있잖아요. 재고 감소. 반도체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하이닉스는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 좋은 기업이 왜 좋은 기업이냐면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해서 좋은 기업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예요. 오포, 비보가 찾아오고, 화웨이가 찾아오고, 애플이 찾아오고, 메타가 반도체 좀 주세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감산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5%대 이 고금리에서 살아났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조차도 죽이면 그냥 대한민국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한테 압구정으로 많이 좀 비유를 한 거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려면 압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업으로 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설사 적자가 나는 그걸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돈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가치를 따져요. 이 가치의 생산성, 재화의 어떤 재생산성 이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기업인 거고 최근 들어서 왜 눈에 띄게 강한 거냐면 반도체 감산을 해서 이 메모리 가격이 바텀을 찍은 것 같은데 올라가려면 실질적으로 공급을 줄여서 올라가는 것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뭐에 영향을 끼치는 거냐면 재고 감소로 이어지면 이거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는 창고에 물건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 그럼 이거 재고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지표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과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 증산하거나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거에 대해서 시큰둥했던 자금들이 진짜네? 사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앵커님. 이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을 좀 높이는 가장 좀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답변했고요.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2차 전지는 이제 저점을 높여줘야 되는데 영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이 저점을 높이는 그리고 또 힘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내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가 도대체 언제 강해지냐, 언제 급등하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배터리는 여러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실제로 체질 개선이 된 기업. 저는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지수가 2650대부터 배터리 딱 세 종목을 집어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살아나더라도 얘네들이 제일 먼저 살아날 거고 회복이 돼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비중심주는 에코프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건 가짜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쟤는 유동성을 끌어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죠?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터리 중심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저는 비중심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비중심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2350 왔을 때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러면 배터리가 언제 강해질 거냐? 두 가지. 두 가지 조건. 과연 두 가지 조건은 뭘까요? 시청자분들. 첫 번째. 코스피 지수 2530, 2550.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반도체가 이끌어서. 오케이? 두 번째. 자, 반도체가 쏠려서 가면 전체 거래대금이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지. 그죠? 한 8조나 한 9조? 적은 거래대금. 그러니까 매수대금 증가 없이 반도체만 쏠려서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지수가 한 2530이나 2550. 그때부터 좀 힘낼 수 있어요. 아셨죠? 시청자분, 이거 보고서 저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도 매수대금이 종반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매수거래대금이 10조, 11조. 전체 매수거래대금이 증가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심주들의 반격이 시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들의 꼬리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48만 원 밑에서는 살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셨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한 52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꼬리 기준을 보면 돼요. 그럼 나머지 배터리는 어떻게 합니까? X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냐고요? X라는 거는 다른 주식들의 반등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이격을 좁히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나머지 주식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해요. 아셨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시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반도체는 계속 고점을 높이고 배터리도 저점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지수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조 이상 붙으면 급등이 시작이 되는 거고 10조 이상 붙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처럼 7조, 8조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처럼 중심주들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소외받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도 제가 답했습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 질문에 약간의 좀 답변이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이 조건식 가운데서 몇 가지만 선별적으로 충족을 시킨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선택받은 몇몇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기업들은 제가 많이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네네. 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격 좁히게 되면 누구 사야 된다고 했어요? 삼성전기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흐름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7,500원인데 내일 한 72,500원, 73,000원 가요. 그럼 LG전자는 12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사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배터리는 얘네들이 두 명이 이격을 좁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뭐 마무리 하나 할까요, 알코님? 네. 그럼 할게요. 싶으신 내용, 네, 알려주세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SG 사태 기억납니까? 혹시 3월 달에? 시장은 좀 멀쩡한데 거래대금 줄면서 돌아오면서 폭탄 한 번씩 나왔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할인주주 갑자기 폭탄 나오고 다우투자증권 해가지고 막 뉴스 떠들썩 했잖아요. 이런 게 전 징후라고 보는데 만약에 8조도 안 되는 시장이 되면서 반도체나 배터리가 고점이나 저점 높이지 못하면 돌아가면서 폭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식으로 가냐면 영풍제처럼 갑자기 멀쩡하던 주식들이 이렇게 폭탄 나올 거라고. 오늘도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급락하는 흐름들 나오잖아요. 이게 시작될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폭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넌 탈락시킬 거야 라고 하면 한 8조 내외 정도로 돈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폭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고점을 높이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저점을 높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매수 대금 들어오면은 10조 이상 부든지 마라. 안 붙으면 돌아가면서 폭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심주는 함부로 사면 안 되겠지. 그 현금 2,450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쏠렸을 경우에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반도체 중심에 가까운 주식을 해서 계좌 수익률 터트려라. 작년도 9월에서 11월 달에 배터리 삼총사 공략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 구간. 네.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마감의 정서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핵심 1순위는 반도체, 2순위는 배터리인데 여기에서 반도체는 요즘 계속 반응이 잘 나오고 있죠.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지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점을 높여가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 거래는 좀 미진한 상황인데요. 거래 대금이 뒷받침되는 그날 지수까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전략 세우시는 데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 좀 시장에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데요.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 더욱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이 토마토 증권 통해서 매 시간 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